모의고사 30번입니다. 30번. 30번의 제목은 개념화와 범주화로 인한 개별적 특성의 상실, 개념화와 범주화로 인한 개별적 특성의 상실. 우리가 너무 어떠한 것들을 개념화 시켜버리고 범주화라는 건 분류해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특성이 상실됐대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목이 찢어지겠는데? 뭐뭐 할 때마다. You conceptualize, categorize, and put a name on something. 요만큼이 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a proper name까지 끊으시고 개념화할 때마다, 범주화할 때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름을 붙일 건데 That is not a proper name. 적절한 이름이 없는 것. 요렇게 가도 해석이 뭐 완전 틀리진 않지만 사실 이 proper name은 적절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고유명사라는 뜻입니다. 고유명사라는 뜻이에요. proper name 하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름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고유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마다 You abstract away. 당신은 무시하게 됩니다. abstract가 원래 형용사로도 있지만 away from과 붙어가지고요.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ignore이나 neglect라는 단어. ignore, neglect. 그것의 particularity, 개별성 또는 특이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picture 하면 동사 원형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데이지와 클로버 꽃을요. Those four ordinary nouns leave out their differences. 이 네 개의 보통 명사가 생략합니다. leave out은 생략하다, 빠뜨리다, omit이라는 유의어가 있죠. 그 데이지 꽃과 그리고 클로버의 차이점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flower, 꽃이라는 이 말은 co-categorize, 같은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려요. 무엇을? The white and yellow types with the beige ones. 요렇게가 지금 목적어지. 미안. 여기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서 elsewhere까지 묶어버리자. 흰색과 노란색의 종류를 무엇으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리냐면 And many other sorts to be found elsewhere.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수많은 다른 종류와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립니다. loan이라는 요 잔디라는 말은요. 이 neglect가 맞는 동사인 거예요. 무시합니다. 바로 the varieties of grass, 어떠한 다양한 종류의 풀과 그리고 all the non-grassy plants that are there. 그곳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풀과 또 non-grassy plants니까 풀이 아닌 식물을 의미하죠. 풀이 아닌 식물을 무시합니다. zoom in,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you will find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verywhere. 당신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얘들아.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lsewhere.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죠. 개별성과 고유성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개별성과 고유성, 특이성이 너무 중요한데 아까 위에 나왔던 이 particularity도 마찬가지 단어죠.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얘네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려요. 꽃, 잔디 이렇게.
자, 그래서 쌤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데이지 꽃을 그냥 꽃이라고만 명명해버리면 데이지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이 사라진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클로버를 그냥 잔디라고만 명명해버리면 클로버를 잔디로 명명해버리고 분류해버리면 클로버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사라진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No to daisies, no to clovers. 아 보니까 어떤 데이지 두 송이도 그리고 어떠한 클로버 두 개도 지금 주어가 이렇게 그냥 다 쌍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Are exactly alike. 정확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They present to a quick glance. 빠르게 힐끗 한번 보면 a carpet처럼 보인다는 거죠. Patterned uniformly enough. 충분히 균일한 무늬를 가진 그런 카펫으로 보입니다. For most practical purposes까지 끊으세요.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차이점들은 무시가 되어져도 괜찮아요. All the differences can be ignored. 이러한 차이점은 무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 실용적인 목적이라는 게 뭔데? Making a daisy chain. 아, 우리가 데이지 꽃삿을 만들기, 뭔가 꽃반지 만들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sunbathing 하면 얘는 일광욕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요 정도 차이는 무시가 되어도 됩니다만 however, 그러나 Not so for groundkeeper of a sports stadium. 이 스포츠 스타디움, 즉 구장 경기장이라고 하죠. 이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관리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Not so가 그렇지 않다 정도.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야. 왜요? 이 스포츠 경기장이 어떤 곳인데 컴마 웨어이니까 and there로 바꿀 수 있죠.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요. Constituent grasses and their stage of growth really do matter. 그러한 풀들의 어떤 계속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는 강조의 조동사라서 really로 바꿀 수 있습니다. constituent grasses를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면 이거는 구성하는 이라는 뜻이라서 그 잔디를 구성하고 있는 풀이 어떤 종류인지와 그리고 그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정도가 축구 선수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And to an infinite mind까지 끊으시고 무한한 기억력을 가진 무한한 정신에게 있어서 each blade of grass 이러한 각각의 풀잎은요 with부터 history까지 괄호 쳐버리세요. With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distinct도 독특한,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니까 계속해서 개별성을 강조하는 어휘지? 독특한, 구별되는, 고유한 이런 뜻이 있어. 저마다의 풀잎마다 고유한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풀잎은 need not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need not be co-categorized. 하나의 범주로 묶일 필요가 없어요. with all its fellows. 이때의 fellow는 비슷한 것, 원래는 동료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것, 동료 느낌의 단어가 fellow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풀들과 같이 범주화될 필요가 없답니다. Each could have its own name. 각각의 풀들은 자신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As you yourself do.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듯이. 자, 요거 내용 한 번만 보고 엎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개념으로 묶고 이름을 붙이면 세부적인 차이가 무시되어요.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세부적인 차이가 무시되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지와 클로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데이지를 꽃이라고 묶어버리면 데이지 특성 사라지고 클로버를 잔디라고 묶으면 다른 식물들과의 차이점이 무시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은 각자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제로 데이지나 클로버는 대충 보면은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 풀의 종류와 상태가 매우 중요한 곳도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 이 부분 봐봐. 아까 전에 무한한 기억을 가진 무한한 정신에게라는 이 표현 있죠. 무한한 기억을 가진 무한한 정신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무한한 기억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야. 모든 걸 완벽히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존재라면 각각을 다 따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 정도나 되어야 각각을 따로 다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각각의 풀잎이 모두 자기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형광펜 가보겠습니다. 여기 1번의 everywhere는 우리가 whenever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하나 기록해주고 형광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to be found는 투부정사의 수동태니까 하나 형광펜을 해주시고 5번 문장의 there are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복수동사, 그리고 여기 7번 문장의 patterned 과거 분사니까 하나 조심. 그 다음 9번 문장의 comma where 강조의 조동사 do도 하나 형광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맨 마지막에 그러하듯이 라는 대동사 두 정도? 요 정도만요. 근데 어법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매력적인 글이긴 합니다.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30번은 원래 무관한, 아까 요거 무관한이래. 문맥상 낱말 문제여서 빈칸 추론으로도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좀 주제가 되는 부분들. 요런 자리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요런 자리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심. 빈칸 추론은 결국은 요지가 되는 부분을 물어봅니다. 요지가 되는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비슷한 것과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일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고유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내실 수는 있어. 그러면 요지를 기억하고 그 요지에 맞는 빈칸을 골라야 돼. 알겠지? 자, 31번 볼게요. 31번도 내용이 좀 재미가 없어. 상업적 성공으로 평가받는 현대 예술성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현대 예술이 뭐 쫓는다는 거냐면 돈 쫓는다는 거예요. 상업적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돈, 자본주의. 근데 어디에 미친? 예술에 미친 이 돈과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내용.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얘는 내용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3월 모의고사 풀 때 31번은 거의 답이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돈,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사실 이때 commerce가 상업이라는 단어고요. 우리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뻔한 패턴이야. 상업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돈 얘기예요. 알겠지? 돈 없는 예술은 취미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대요. 그러면 these words, 이러한 말인데 spoken with much authority to senior fine art majors까지 괄호 쳐볼까요? 이게 이제 그 졸업반 미술 전공생들이거든. 제가 쓰진 않을게. 졸업반 미술 전공생들에게 좀 더 with much authority, 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전달이 된 이 말들은 are the kind that 이하의 종류라는 거죠.
Those who create art,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술을 그냥 돈 벌려고 돈을 아예 빼버리면 그건 취미밖에 안 돼 라는 말이니까 처음부터 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We worry about this idea that 우리는요 that 이하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떤 생각인지 동격으로 나타내고 있고 if we are not engaged in commerce까지 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업에 연관되지 않으면 즉 상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we are not professional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if we are not professional 우리가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우리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품이 비싼 돈을 주고 팔릴수록 전문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지?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이런 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바로 그 본질상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본질상 어떠한 형태의 이러한 예술이든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수량화 되어질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그런데 작가들은요 이 측정을 하는 거죠. 쪽수와 단어 수를 세요. 그리고 시각예술가들은 또 뭘 측정하냐면 캔버스가 completed 완성이 된 것을 수를 세는데 all in an effort to appear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productive 생산적이라고 보이기 위한 거죠.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justify는 정당화하다 합리화하다 이런 뜻이잖아. 시각예술가가요 즉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내가 얼마나 캔버스를 완성했는지 그 수를 세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산적인 화가로 보이려면 그만큼 많은 작품을 생산을 해야 돼. 그지? 서연 그지?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요 이 urge가 뭐 욕구, 촉구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충동으로 해석하시면 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창작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정당화하면서 나는 예술에 진짜 영감이 터져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생산해내는데요. 그걸 한 작품을 얼마나 공들여 그렸느냐가 아니라 그냥 여러 작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지금 예술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for art's sake에다가 밑줄 여러분 이런 sake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술을 목적으로 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술을 위한 이제 creating은 창작이라고 그냥 동사 파생 명사로 해석을 하세요. 예술을 목적으로 한 창작이라는 개념은요. is than seen 보여집니다. as hopelessly romantic and nearly indefensible 아마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거의 옹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예술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One can engage in art. 그러나 it better be for money for that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나 물론 한 사람은 예술에 종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차라리 it better be for money 돈을 위한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위한 편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for that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앵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안 되잖아요 인데 이때의 for는 because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때의 뒤에 나오는 that은 그냥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라는 거. 그것은 the only marker of success. 성공을 위한 어떠한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But was that 그러나 이 교수의 declaration에다가 한번 밑줄 쳐보시고 선언이란 뜻이죠. 여기서의 that도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교수의 선언은 단지 요 원래는 요 워즈가 요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강조를 위해서 강조란다. 의문문이라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여기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의문문이기 때문이에요. 의문문. 원래 평서문이라면 저 뒤에 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워즈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져 나간 거다. 그 교수의 선언은 그런데 단지 an old talker 아주 나이든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With a title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까지 괄호 쳐보세요. 어떠한 문화적인 규범과 그리고 기대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자, 근데 여기 with a title 한 번만 괄호치자. 그리고 mindless부터 한 번만 더 열어서 repeating을 이렇게 터커에다가 수식 넣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석하기 편할 것 같아. 한번 끝까지 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리고 that had in fact 사실 that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규범과 기대는요. labeled, had labeled 이름을 붙여준 것이거든요. 그에게 성공적이라는. 자, 그러면 요 문장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석하냐면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뒤부터 한번 쌤이 쭉 가서 문장을 정리해 볼게. 그에게 성공적이라고 명칭을 붙여 주었던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를 생각 없이 반복하는 직함을 가진 나이든 수다쟁이이지 않는가? 수다쟁이 인가 요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merely가 단지 뭐뭐인가 라는 뜻이니까 누가요? 그 교수가 선언한 것이 다시 그 교수가 선언한 것이 단지 나이든 직함을 가진 수다쟁이가 생각 없이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반복한 것인가. 그런데 이 문화적 규범과 기대는 일전에 그 교수를 성공적이라고 명명했던 이렇게 오는 거죠. 좀 어렵지. 이따가 좀 풀어줄게 다시.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까지 끊으세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상업성으로부터 전문성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so the artist is legitimized 여기 밑줄 원래는 정당성을 부여하다인데 지금 수동태로 나와서 부여받다. 돈을 버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예술가는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즉 서양 문화권에서는 상업과 전문성을 분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잘 벌어야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예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되죠. 너무 졸리면 스탠딩으로 가세요. 일단 내용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요. 사람들은 작품 수나 분량을 세면서 자신들이 생산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을 위해 만드는 것, 즉 돈을 생각하지 않는 것, 돈을 쫓지 않는 건 현실성 없는 낭만적인 생각처럼 보이게 되죠. 즉 예술로 돈을 벌어야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결국 사회가 만든 기준을 그냥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그 오래된 나이든 노인 어쩌고 저쩌고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교수의 선언이잖아. 그러면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나이가 든 수다쟁이, 그런데 with a title, 직함을 가졌대. 즉 권위를 가졌다는 말은 결국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기준이 되는 그런 말에 의하면 예술은 돈으로 책정이 돼야 그래야 성공적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서양에서는 전문성과 돈을 버는 능력을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예술은 자본주의와 밀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어법 2번 문장의 spoken, 그 다음 도우주후, 3번 문장의 동격 that, 4번 문장의 completed 과거 분사, 그 다음에 for 접속사, 그 다음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길게 물음표가 뒤에 나와서 그렇지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 better be는 그냥 하나의 세트로 보세요. it better be. 우리가 had better 동사 원형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더 낫다 할 때 better 뒤에 이렇게 바로 그냥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repeating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had pp 과거 완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2번 나갈게요. 쌤 진도는 계속 나간다. 32번은 더 재미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좀 더 나갈게. 역사 서술의 비중립성과 학문적 역사의 필요성.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cannot make sense of the facts of the past. 우리는요, make sense of에다가 밑줄, 요게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cannot이 붙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They are embedded in stories. embedded in 하면 어디에 파묻히다. 과거의 사실들이요,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지 않다면요. 그리고 이 이야기라는 것은 of necessity는 necessarily예요. 필연적으로 are not neutral collection of fact. 사실에 대한 중립적인 모음집이 아닙니다.
제가 배경 지식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요거 잠깐만 티처스 노트 먼저 한 번만 설명하고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얘들아 사실은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된대. 즉 우리가 사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야기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얘들아 이야기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만 모아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저기 누구야 뭐 박혁것의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거 다 사실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만 모은 건 아니에요. 이야기가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다고요? 주관적이라고요. 이야기는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넣거나 어떠한 것을 빼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립적일 수가 없어. 이야기라는 건 좀 더 자극적이고 재밌어 보이는 부분을 넣고 좀 심심한 부분을 뺀단 말이지. 태경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태경씨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태경씨 눈을 뜨세요. 뒤에 스탠딩 책상으로 나가세요. 지금 앞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고개가 하나가 없다고요. 고개가 하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여기가 중요하겠지. 판단을 또 하는데 영향을 주고 심지어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이야기는 객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왜곡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플러스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 역사라는 학문 그 자체를 잘 배워라. 너희 너무 그 야사 같은 데 꽂히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야 사실을 이야기로 이해하는 거 좋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좋아. 근데 역사라는 학문 그 자체도 너희에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역사라는 게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얘는 증거, 논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객관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역사 지식은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이러한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일상적인 경험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얻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이거 뭔다? 이게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랑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로 이해하십시오 라는 얘기지.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역사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안 그러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용 정리를 뒤에 했더니 조금 더 무슨 말이지 하는 것 같아서. 아까 31번은 내용 괜찮아요? 괜찮아? 또 안 해줘도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요거 다시 들어갈게.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사실의 모음집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야기들은 necessarily selective, subjective, and attractive. 이야기라는 것은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매혹적인 것입니다. 특히 짧은 이야기도요. 선택의 결과야. 그래서 conscious and unconscious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넣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빼거나 하는 선택의 결과물이라서요. 이 이야기가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권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항상 생략에 의해서 왜곡이 되죠. 오미션이 요게 생략.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가네요. This is why.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육 받는 시민들은요. need. 필요합니다. Not just A, but also 생략됐어. B. A뿐만 아니라 B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익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for도 because, as, since, because겠죠?
because는 원래 문장 맨 앞에 쓰지 않아서 제가 as since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Why history takes the form. 왜 역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 이때의 scholarly account는 학문적인 기술인데 서술, 묘사, 설명을 말하죠. 학문적인 설명에서 역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적인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is not이에요. Not the same as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the story. 바로 비교해버리죠. 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거나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르다고 쫙 선을 긋습니다. It requires familiarity with abstract generalizations.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잘 봐봐봐.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familiarity, 익숙함을 요구해요. With abstract generalization, 추상적인 일반화. 추상적인 일반화에 대한 어떤 익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어떠한 이전의 학문적인 담론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ability, 능력인데요. To make use of evidence, 증거와 그리고 논증 방식, styles of argument, 논증 방식과 and analytic structures, 분석 구조를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to부터 structure까지 괄호쳐야 돼.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누가요? 이 학문적인 역사 논증이요. 추상적인 일반화에 대한 익숙함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그 역사를 접할 때 완전히 디테일한 세부 사항까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이야기의 대략적인 개요, 추상적인 일반화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전의 학문적인 어떠한 대화에 대한 익숙함, 즉 이러한 역사 기록이 이런 학자들의 입장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증거를 가지고 야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 진짜로 6.25 전쟁이 있었던 일이었어? 라는 그런 증거를 찾고 그리고 어떠한 그 기록에 대한 분석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역사라는 학문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거죠.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이 주장을 입증하다예요. 이거 입증하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이 is not the same as 똑같지 않아요. Everyday knowledge. 이거는 스토리죠, 스토리. 일상적인 지식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it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informally. 비공식적으로 습득되지도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런 얘기겠죠? 어법 형광펜 가겠습니다. 태경 좀만 힘내봐. 쌤 태경 표정 보면 수업하기 싫어. 아니 쌤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약간 초롱초롱한 눈으로 오 그렇구나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 나도 막 힘이 나거든. 근데 약간 거의 지금 넋이 다 빠져있어. 뭐라는 거야. 아씨 모르겠다. 일단 때워보자. 일단 버티자. 일단 써보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라고요 다들. 너무 괴로운데. 자 1번 2번 다 없고요. 3번에 is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냐면 the shortest 뒤에 스토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핵심 주어라서 그렇고
근데 뭐 요런 거는 시험에 사실 뭐 낼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whether or not 항상 중요하고 this is why for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법은 뭐 별로 없네요. 요 정도만. 자, 33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연출로서의 건축이에요. 건축이 인간의 행동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티처스 노트 먼저 볼까? 건축 공간은요.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움직임, 행동뿐만 아니라 느낌과 감정에도 영향을 주죠. 좋은 설계자는, 즉 좋은 건축가는 사람의 행동과 욕구를 이해하고 공간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자는 실제 거주자가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사람들이 햇빛을 원하거나 바깥을 보고 싶어하는 위치에 놓고 계단도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 설계된 건물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의 활용이 인간의 행동에 맞춰서 잘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건축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인간의 행동과 감각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쪽에서 여기 이 좋은 설계자는 2번, 3번 문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8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죠. 3월 모의고사 때 왜 틀렸나 싶지? 그치? 절레절레 뭐야? 왜 절레절레 했어, 예림? 맞았어? 맞았기 때문에 절레절레 한 거야? 아, 틀렸는데 뭐 이것 때문에 틀린 건 아니고 뭐 그냥 막 모르겠고 틀린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모든 건축적인 구조는 이거 공간적 연출. 공간적인 연출의 형태인데요. guides action,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죠. 또 이 공간은 촉진하거나 제한하거나 장려하거나 아니면 막거나 초대하거나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출은 predetermines 밑줄 치고 미리 결정하다. 이러한 연출은 미리 결정합니다.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미리 결정해요. 그러나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imageries, emotions and feelings라고 해서 주어, 동사 이만큼이 전부 다 목적어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연출은 우리의 경험적인 어떠한 특성, 지각, 이미저리는 심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 심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는 intuit human behavior and desires에서 intuit에다가 밑줄 직관적으로 알다. 인간의 행동과 욕구를 직관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관적인 건축 스크립팅은 대본 쓰기, 설계 그런 개요 짜는 느낌의 대본 쓰기. 이 대본 쓰기는 resonate, 공명합니다. 반향 공명 이런 뜻인데 공명하다라는 뜻은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뜻이에요. With the actual user, occupant, natural and instinctual needs and intention. 실제로 거주할 그 사용자의 자연스럽고도 본능적인 그런 욕구와 의도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while designing a house, 집을 설계하는 동안에 이 설계자는 lives, use and
feels. 살고 사용하고 그리고 또 느낍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집을 그의 상상 속에서 누구를 대표하여 이 on behalf of는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라는 뜻,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미래의 거주자를 대표하여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집을 미리 경험을 합니다. A correctly placed window. 그래서 올바르게 배치된 창문은 is located, 위치해 있죠. Exactly where the occupant wishes to look out into the garden. 요까지만 먼저 끊어요. 정확히 어떤 곳에 그 실제 거주자가 예림리 실제 거주자가 정원을 쳐다보기를 바라는 그곳과 where daylight is needed. 햇빛이 필요한 그곳에 창문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계단도 설치가 됩니다. 어디예요? 그 거주자가 계단을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층을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 요거 매뉴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서고요. signage는 표지판이에요. 아, 설명서나 표지판이 따로 필요가 없다. 설명서나 표지판이 그것의 사용을 위해서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n a wordless manner.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바로 그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rofound에다가 밑줄, 원래 여러분들이 뭐 깊은, 심오한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죠? 이러한 심오한 건축물은 is an extension, 확장입니다. 인간의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y, 인간의 신체적이고도 정신적 행동과 능력의 확장, 연장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법을 한번 볼 건데 어법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4번에 현재분사 구문 하나, 그리고 여기 where 이런 관계 부사 앞에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으로 나올 리는 거의 없어요. 없고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목 문제로 나오기 오히려 좋아요. 알겠죠? 제목 문제. 자, 그 다음에 34번 한숨이 나오지. 3호 개인의 다차원 데이터 축적과 사회적 위치의 정보와 님들 이거 다 처음 보는 지문 아니잖아.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 다 풀고 네, 채점도 하고 그랬던 지문이잖아. 다 처음 보는 거 같네. 큰일이구나. 요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인터넷 쿠키 기록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사용을 쿠키라고 하거든요. 그 인터넷 데이터 사용 쿠키를 여러분들 다 삭제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챗 GPT 사용한 내역 다 잘 삭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축적돼요. 구글이 맘먹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싶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10대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고3의 실체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챗 GPT 다 까버려요. 그럼 어떡해. 여러분들이 접속한 사이트 링크 그게 쿠키거든요. 그거 다 까버려요. 그럼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그러한 개인의 온라인상에서의 이 데이터 축적과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뭔데 아연씨, 민세씨 뭐? 왜? 나 대신 설명할 거야? 그럼 제발 나와줄래? 제발 나 대신 나와서 설명해줘. 자, 볼게요. 티처스 노트.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상호작용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쌓입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인스타 좋아요 누른 거 어떤 오빠들 좋아요 눌렀는지 다 나와. 이런 모든 기록이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온라인에서의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미세로 남미세로 지금 다 까발릴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러한 데이터는 SNS 쇼핑 기록, 신용정보, 이메일 이런 온라인에서 특히 더 잘 쌓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의 신뢰도, 평판, 심지어는 인간 관계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니까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라는 것만 밑줄 복잡해서 한 곳에 모이거나 하나로 단순화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로 모을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쇼핑 뭐 네이버 쇼핑 이런 기록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주는 건 없어 아직까지. 그치?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얘는 키티에 미쳤고 남자에 미친 애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네이버 쇼핑 기록에서 뭐 키티 들어가는 건 다 사. 인스타는 뭐 남자만 다 눌러. 뭐 이러면 이제 그걸 합친 게 여러분의 지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보 묶음처럼 만들어서요.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가치를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뭘 한다고? 우리가 가진 사회적 위치와 평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싶다. 자, 볼게요. Think of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The totality, 상호작용. 엄마야, 미안. 전체. 상호작용 뒤에 있는데 눈이 거기로 가가지고 상호작용을 썼어. 상호작용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행동과 상호작용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행사를 뭐 이 전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긴 하겠네요. 선행사를 전체라고 보세요. Out of those traces, 이러한 모든 흔적이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일종의 자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accumulated, 축적이 되는 거지. 축적되다. Over the long history of your recorded actions and choices.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록된 행동과 그리고 선택에 걸쳐서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또 built up, 구축이 됩니다. 얘는 이 과거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돼. From traces, 어떠한 흔적이냐면 left on everything from social media to credit report agency 쭉 가서 여기까지 다 괄호를 칠 거예요. 이 left도 역시 과거 분사죠. 남겨진 흔적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갈게.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SNS부터 시작돼서 쭉쭉쭉쭉쭉 가서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채팅, 대화창, 카톡 같은 거죠. 그런 데에 남겨진 흔적요. 그래서 it incorporate에다가 밑줄 포함하다. 그것은 포함합니다. Whatever value is in your social network, 여러분의 그 사회 관계망에 있는 어떠한 가치든지 포함을 합니다. along with부터는 그냥 끊어버리세요. 무엇과 더불어. synthetic 하면 얘는 종합적인, 종합의라는 뜻이죠. 종합적인 측정치와 더불어서요. 여러분의 신뢰성이나 accountability가 별표, 중요, 책임감, responsibility랑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뢰성이나 책임감,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치와 더불어 여러분의 SNS에 있는 어떠한 가치든지 다 포함해버립니다. It is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이것은 다양하고 그리고 다차원적이죠. 복잡하죠. 그래서 물론 it is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한 장소로 모이기가 어렵고요. condensed down. 파란색으로 가니까 condensed down. 압축되다, 응축되다 이런 뜻이지. To a single quantity, 단 하나의 어떠한 양으로 압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in principle, 이론상으로는 it might be,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일 수도 있고 압축될 수도 있어요. 요때의 비동사 있잖아. 요거 받는 거야. 요거 받아서 PP1, PP2 다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은 might take the form of some vector of information. 어떠한 정보 벡터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뒤에서 설명해 주죠. 이건 summarizes your situation and value. 여러분들의 어떠한 위치와 상황과 가치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across many features. 여러 가지 특징에 걸쳐서. 예를 들면 something that compactly represent your position. 여러분들의 지위를 간결하게 나타내 주는 어떤 것이죠. 이런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classification은 밑줄 치시고 분류라는 뜻이라서 분류 상황에서의 이때의 분류 상황은 그 SNS 쇼핑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요런 곳에서의 다양한 그런 여러분들의 지위를 간결하게 나타내주는 거죠. In short, 요약하자면 it would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특징 짓습니다. 어법 가겠습니다. 1번에 where built up left on whatever value. 잠깐만. 어떠한 가치든지 어떠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원래는 whatever이 여기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gathered, condensed down, be 나머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35번. 자,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숙제 검사를 여러분들 이제 고던 거 공부하실 때 제가 숙제 검사 쭉 지나가고 클리닉은 질문 있는 친구들만 따로 남길게요. 지난 시간에 좀 못하고 간 친구들 먼저 좀 부르겠습니다. 이성과 자유의지에 기반한 인간의 도덕성. 아니 35번인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싶은 철학 지문이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거 데카르트 얘기여가지고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플 수 있어. 그래도 잘 따라와봐. Morality가 도덕성이죠. Has been associated with 현재 완료 수동인데 이 도덕성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With the rational human beings. 이성적인 인간 존재랑요. For more than one reason.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First of all, 첫째. It is human beings who 나왔다. 강조 구문.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 Are gifted with the faculty of reasoning. 아하, 이러한 추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 이거 합쳐서 추론 능력이라고 하세요. faculty가 능력이라서 추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고요. Secondly, 둘째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have free will. 합쳐서 자유의지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choose what is the best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이 뭔지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Among many alternatives. 많은 대안들 중에서 그들을 위한 최고의 것이 뭔지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To think and reason about things.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지금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the primary function of the human mind. 자, 이런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지.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 이래로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미 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기까지만 끊어주려고. 상관없어. 데카르트 이래로 상관없어. 데카르트 이래로 has been noted.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간의 어떠한 우리 인간의 정신의 주된 기능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앞을 뚫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앞이나 뒤. 그런데 사실 앞쪽에 대한 to think and reason about things는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뒤쪽이 더 좋은 빈칸이죠. 요게 더 좋은 빈칸이죠. 데카르트 이래로 모든 철학자가 주목을 한 거야. 이 인간 정신의 주된 기능이 바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It is because of this capacity. 이것은요 능력 때문인데 오브 동그라미 이것은 능력 때문인데 뭔 능력이냐면 여기 to부터는 capacity 쓸게요. Think and weigh the pros and cons. 요게 해석 잘 하십시오. pros and cons가 뭐게? 그렇지 장단점. weight 하면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따져보다. 중요도를 따져보는 거. 어떠한 행동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은요. Human beings can plan. 인간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하고 그리고 make sufficient effort. 충분한 노력을 다해요. To achieve their chosen goals in life. 자신의 삶에서 선택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생각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Besides, 게다가 Human beings make free choices. 인간은요 이러한 자유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죠. In all given situations. 자유로운 어떠한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죠. except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잖아. where 이때의 where은 앞에 그 situation 때문에 나온 건데요. 어떤 상황을 제외하는 거냐면 they are constrained to act. 그들이 행동하라고 제약을 받는, 즉 강요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행동하라고 강요받는, 제약받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us freedom is a basic feature of human life. 인간의 이 삶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특징이죠. Which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별짓는 그러한 인간 삶의 기본적인 특징.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그런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어법 형광펜 갈게요. has been associated with, it is who, what, has been noted. 이때의 as 원래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플러스로 as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뭐뭐 했듯이 이렇게. 그걸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법 문제만 조금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 5번 문장에 요거 게다가 문장삽입 좋을 것 같아서요. 문장삽입. 그치?
그리고 다른 거 어법 뭐 있나? 아까 이거 because of인 거 조심하세요. because 아니고 because of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고 사실 뭐 다른 어법은 없는데 요거 where만 하나? where이랑 요 위치? 요 정도만 해놓읍시다. 어법으로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다. 오히려 35번은. 알겠죠?